저는 외동딸이고 저희 신랑은 차남이었어요. 신랑한테는 7살이나 많은 형이 있었고 모든 건 형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첫 만남부터 무조건 형 말 잘 들어라 하시고 결혼식도 형 스케줄에 맞춰서 했어요. 우리 집은 큰아들이 책임지고 있으니 너도 시집 오면 무조건 우리 큰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해라. 우리 큰며느리만큼만 하면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거야 하셨습니다. 신랑도 늘 버릇처럼 형에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형이 올 수 있는 날에 맞춰서 결혼해야 돼. 형이 지방으로 공사하러 가면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우리 형수님이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아주버님이 태양열 관련 일을 하셔서 여러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셨고 서울에 계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희 아주버님이 시간 될 때 식장을 예약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조금 서운했어요. 결혼식 주인공은 사실 신부잖아요. 근데 모든 스케줄을 형님 부부에게 맞추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너무 형한테 맞춰서 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둘 결혼식인데 다 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집이 좀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형이 거의 집안을 일으키다시피 했고 형이랑 형수가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리 잡아서 나 대학 다닐 때 등록금도 형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졸업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 존경해. 신랑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생 학비를 책임진다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신랑이 국립대를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저도 형네 부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 가족이 되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도 형님 부부는 매우 잘해줬고요. 제가 형님 부부보다 거의 띠동갑으로 어리기 때문에 동생처럼도 해주셨죠. 우리 도련님이 너무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나랑 잘 지내요. 나도 동생 한 명 생겼다 생각할게요. 우리 좋은 인연 이어가봐요. 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형님 덕분에 저희는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신랑은 저랑 결혼할 때 37살이었고 저는 4살 어린 33살이었어요. 형님 부부는 동갑이었고 44살이었지만 아이가 20살 성인이라 다 커서 육아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서 결혼해서 귀여운 아기를 낳았으면 하셨어요. 형 스케줄에 맞춰 상견례를 하고 2달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간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 행사는 달마다 있었고 제사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저도 일하고 있어서 제사는 참석만 했어요. 그때마다 형님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그 전날 시댁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제가 할게요. 주말 제사면 제가 도울 텐데 평일이 대사라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대신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가서 좀 누워 계세요. 하루 종일 서 계셔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왔을 때라도 가서 누우시라고 권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웃으면서 동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동무해주니 좋네. 나는 몇십 년간 해서 괜찮아. 직장 다니면서 시댁 제사까지 하러 온 동서가 피곤하지. 동서가 어머니 없는 방에 가서 좀 누워. 다음엔 부를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착한 형님은 일하고 온 사람이 피곤하지 하면서 나를 배려해 주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형님처럼 좋은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형님이 해준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 그러던 하루는 형님이 저희 집 앞이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동서, 나 지금 동선의 아파트 주차장인데 잠시만 내려와봐. 내가 김치를 좀 담았는데 동선에도 나눠주려고 도련님이랑 맛있게 먹어. 네? 저희 아파트요? 힘드신데 저희 것까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형님은 김치도 반찬도
혼자서 만들어서 우리 집에 나눠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거라고 잘 챙겨 먹고 힘내라고 하셨죠. 제가 공짜로 받기 미안해서 돈을 드리면 동서, 내가 시집와서 일하면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 잘 먹었다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늘 동서가 와서 음식 너무 맛있다며 칭찬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상품권이라 돈으로 챙겨드려도 절대 안 받으시고 신혼이니 재밌게 살라고 하신 분이 저희 형님이세요. 저는 신랑에게도 늘 형님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라고 했고 시댁에서 유일하게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저는 늘 형님을 챙기려고 했고 어버이날에도 시어머니 몰래 스카프를 사서 선물할 정도로 저는 형님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런 형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그만 돌아가셨거든요. 막내야, 어서 병원으로 와라. 우리 큰며느리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구나. 지금 형은 제정신이 아니고 너가 와야 될 것 같아. 어서 빨리 와야 돼.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댁은 말 그대로 얼음이었고 평소 형님에게 무뚝뚝하게 구시던 아주버님도 울음바다였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보다 더 나에게 정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준 형님이라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돌아가시고 첫 명절,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볼 때마다 너희 형님 좀 보고 배워라. 와서 일을 배워야 도움이 되지. 너가 설거지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시집을 왔으면 시댁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지. 매일 회사 핑계로 오지도 않고 말이야. 하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시자 말자 다짜고짜 당장 회사를 관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회사 관둬라. 월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가 이 집 맏며느리인데 네가 알아서 나서서 해야지. 지금 집안이 이런데 너가 계속 회사 다녀야겠어? 너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며느리가 됐으면 너도 할 일을 해야지.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장을 봐서 야채를 다듬고 재료를 손질하는데 하루가 걸리니 미리 하루 전날에 꼭 오라고 하셨고 명절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음식 차리라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 순간에도 아주버님은 내내 울고 계셨고 신랑은 그런 형을 달랜다고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형님 이야기를 하시며 울었어요. 전형적인 와이프가 있을 때는 잘하지 않다가 와이프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그런 케이스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같이 슬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형님을 위했으면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 하면서 칭찬해주거나 아니면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시지. 살아계셨으면 모든 시댁 일을 맡기셨을 거면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신랑에게 한탄 아니 한탄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매번 회사 관두라고 벌써 3번이나 전화가 오셨어. 안 그래도 월차 사용하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이는데 이틀 연속으로 쉰다고 하기가 제사 때마다 그럴 수도 없고. 제 이야기를 들은 신랑도 회사를 관두길 바랬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도 낳으려면 병원도 다녀야 되고 당신이 이제 맏며느리니까 우리 집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부탁 좀 할게. 형이나 엄마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 맨날 우시네. 당신이 당분간 제사나 시댁일 신경 좀 써줘. 나도 너무 슬픈데 형님처럼 내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 내가 배운 것도 아니잖아. 형수님도 23살에 시집 오셔서 하셨어. 형수님이랑 처음부터 잘하시지 않았겠지. 하지만 하다 보니 지금은 요리의 고수잖아. 정말 형수님이 해준 음식 먹고 싶다.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 형수님처럼 잘할 거야. 그러니 우선 시작해봐.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신랑은 나에게 형수님처럼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형님처럼 모든 시댁 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의 모든 식구들이 나에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며 형님처럼 해야 돼 라며 모두 한뜻으로 말하니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슬퍼하는 아주버님을 보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들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고, 신랑이랑 결혼했으니 신랑 의견도 시어머니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관뒀고 첫 명절엔 무사히 치렀습니다. 저는 음식하는 내내 시어머니한테 너는 음식을 참 못하는구나. 이렇게 손이 내려서 언제 전을 다 굽고 탕을 끓일 거니? 아직 나물은 시작도 못했는데 이래서 시간 안에 끝날 수나 있겠어? 큰애가 있었으면 벌써 다 했을 텐데. 이렇게 형님과 비교당했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혼만 나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 나고 싶었어요. 그 2달 뒤 시의 할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와서 일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설이 느려서 더 빨리 오라고 하고 싶은데 아들 아침도 차려줘야 하니까 제사 전날 새벽에 와라. 그래서 나랑 준비해서 장에 가고 빨리 시작하자꾸나 하시더라고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신랑이 매일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차를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오라고 하시니 아예 2일 전부터 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시간까지 못 가요. 지하철로 가도 2시간이 걸리는데 첫 차를 타고 그 시간에 도착 못합니다. 못 간다고 말씀드리자 난리가 났고 결국 신랑이 출근하기 전에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전날 와서 일하면 되지. 새벽부터 우리 아들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바깥 일하는 사람이 피곤하게 뭐하는 짓이니? 어서 와서 야채부터 다듬고 간단하게 겉절이 좀 하고 9시 지나면 장 보러 재래시장에 가자꾸나. 시어머니는 야채 다듬는 것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마늘을 통으로 사놓으시고 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콩나물부터 양파 마늘 다 다듬고 나니 아침을 차리라고 하고 나니 지치더라고요. 특히 재래시장 가서 무거운 장 본 걸 다 들고 오니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대부분 직장인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은 무거운 걸 들 필요가 없잖아요. 마트 가면 배달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봉지수만 20봉지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조개 같은 경우 정말 무겁잖아요. 너무 많은 걸 혼자 들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 설거지하고 너무 화가 나서 신랑에게 전화했죠. 나 손목이 너무 아픈데 당신이 와서 좀 도와. 무슨 장을 차도 없이 시어머니랑 둘이서 가니 나 혼자 다 들고 왔어. 마트에서 사서 배달하면 될 것도 다 들고 오라고 하셔서 나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당신이 와서 치우는 건 도와줘. 그러자 남편은 아니 당신 고작 이번에 2번째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꾀병을 부리면 어떡해. 우리 형수님은 그걸 20년을 하셨는데 왜 당신은 벌써부터 힘들다는 거야. 당신도 이제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시댁의 모든 제사 음식을 다 맡아서 했던 형님을 보고 자라서 제가 음식하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도 4년제 대학 나오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직장 다닌다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고 친정의 제사 없어진 지 5년이 넘었고요. 친정아빠가 장남이 아니라서 어릴 때도 음식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사 음식 만들기는 어려운 프로젝트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뚝딱 할 수가 없는데 신랑은 내가 배우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꾀병을 피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가장 서러웠어요.
그날 모든 음식을 다 차리고 저녁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을 보자마자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싸울 수가 없어 참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지. 그렇게 나 혼자 마무리까지 다 시켜야 됐어? 당신 집안 조상인데 나는 보지도 못한 분인데 나 혼자 지금 40시간 동안 일했어. 아무도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 형수님은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했어. 장도 혼자 봐오시고 형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다 하셨는데 당신은 1년에 며칠 되지도 않는 제사 그걸 못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시댁에서도 표정이 그게 뭐야? 뚱해서 나 화났어요 하는 표정으로 있고 내가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알아? 당신은 해도 너무해.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형님이랑 비교해서 속상했는데 당신까지 그렇게 형님이랑 비교해야겠어? 내가 음식만 하는 사람이야? 한평생 나도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컸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 신랑은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주냐며 제가 일하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성질 피운다며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의 이런 말에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할아버지 제사가 지났어요. 시간은 참 잘 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1박 2일간 음식 차리고 치우고 하다 보니 어느새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이번에는 형님 요소까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친정에 가지 말란 소리였어요. 친정은 지방이라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아서 명절에는 꼭 찾아뵈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님도 아주머님도 명절에 제사 지내고 다음날 형님 송묘를 가자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저에게 차 밀리니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자꾸 아내가 꿈에 나와요. 오늘은 명절이니 내일 아침에 일찍 다녀올까 해요. 우리 와이프가 무슨 일인지 자꾸 꿈에 나오니 마음이. 그래, 우리 전부 다 가야지. 너도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못 간다고 말씀드려라. 주말에 따로 갔다 오던가 별일 없으신 거면 안 가도 되지. 차도 막히는데 하시는 겁니다. 형님 성묘 가는 것도 차가 밀리는데 왜 친정에 가는 건 차가 밀린다고 가지 말라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신랑은 알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신랑은 제가 다른 말 하지 못하게 우리 와이프도 정말 형수님 많이 아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당신 이해하지? 이번 명절에는 우리 다 같이 갔다 오자. 형수님도 자기 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주말에 친정에 가자. 저는 신랑이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니 더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친정 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친척들도 다 같이 가겠다고 한 상황이라 제가 빠진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가야지. 이제 둘째 며느리가 맏며느리인데 시댁 행사를 챙겨야지. 아침에 출발하면 다들 출출할 거고 휴게소 음식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는데 우리 어른들 먹을 도시락이나 준비해라. 명절이라고 사람도 많고 대접도 못 받고 괜히 돈 많이 드니까 간단히 준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이 많은 식구들 도시락이요? 당장 내일까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료도 없는데. 내가 일회용 도시락통은 사놨고 제사 음식 좀 넣고 진미치하고 멸치 좀 먹고 우리 큰며느리가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미역국 좀 끓여서 가면 되지.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지 뭘 그리 놀라니?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신랑은 한술 더 떠서 엄마 명절이라 차 밀리니까 차 한 대로 가요. 저랑 형이랑 그대로 운전하면 덜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제 맘을 전혀 모르는 신랑은 차 밀리니까 업무용 차인 봉고차에 10명이 타고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차에 어른들이랑 끼어서 타고 2시간에 갈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더 웃긴 건 나에게 도시락을 싸라고 한 시어머니도 신랑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20인분의 반찬들을 만들고 형님이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만들고 나니 정말 힘들었어요. 부엌에서만 48시간 동안 있는 느낌이었죠. 신랑은 형이랑 술 한잔하더니 저녁부터 술에 취해 잠들고 그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봉고차 맨 구석에 앉아 불편하게 앉았고 명절이라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다 같이 내려서 잠시 쉬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거실에서 쪼그리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차를 타니 멀미를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쉬다가 보니 20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도 같이 화장실에 왔지만 기다리지 않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하나 산 뒤 주차가 되어 있던 자리에 가니 신랑 자동차가 없었습니다.